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겠지만 공항에서 검색대를 지날 때마다 나는 짜증이 난다. 내가 검색대를 통과하면 어김없이 그놈의 경보음이 울린다. 그러면 갑자기 거창한 게임이 시작되어 검사 요원들의 손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온몸을 더듬는다. 언젠가 나는 참다 못해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다. 정말로 내가 비행기를 폭파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괜한 짓이었다. 요원들이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유머 감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오늘도 나는 신경을 잔뜩 곤두세운 채로 검색대를 통과한다. 내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그놈의 경보음이 울릴 것이고 검사 요원들의 손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온몸을 더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좀 다르다. 내가 정말로 13시 30분발 비행기를 폭파시킬 계획이니까. 비행기는 오를리 공항이 아닌 샤를드골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택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다. 샤를드골 공항이 훨씬 더 쾌적하고 근사한 데다가 비행기들의 행선지가 멀고도 다양하며 면세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주된 이유는 오를리 공항의 화장실에는 사용료를 받는 아줌마들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주머니 속에 굴러다니는 동전 하나씩은 늘 있게 마련이니까. 그보다는 나의 흔적을 깨끗이 지울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괴롭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나 굴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라 유난을 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나저나 오늘은 화장실에 무던히도 들락거릴 것 같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폭파시키려 하고 있으니까. 나 역시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최후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평범한 소시민이 자기 손으로 폭파시킬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영락없이 자살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아니면 조직에 가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영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협동이니 단결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다. 팀 체질이 아닌 것이다. 인간 자체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 나는 오히려 우정과 사랑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나 뭔가를 할 때면 혼자 움직여야만 마음이 편하다. 누군가를 달고서 어떻게 큰 일을 치러낸단 말인가. 자기 자신밖에는 믿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법이다. 너무 일찍 도착하는 사람을 보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바로 그런 부류이다. 늦는 게 두려운 나머지 항상 약속 시간보다 한참이나 일찍 도착해버린다. 오늘 나는 내 신기록을 갈아치운다.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해보니 아침 8시 30분이다. 창고 아가씨가 예약한 비행기 말고 그 전편을 타고 가라고 권한다. 물론 나는 거절을 했지만 5시간은 길지 않다. 이 노트와 펜을 가져온 이상 40해를 살면서 글을 쓴다는 치욕스러운 행위를 요행히 피해온 나였다. 그러나 범죄 행위는 글을 쓰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킨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기록은 비행기가 폭파될 때 나와 함께 산산조각이 날 테니 걱정할 건 없다.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출판업자에게 이 원고를 읽어달라고 애원할 처지에 놓이는 일 따위도 없을 것이다. 아까 내가 검색대를 통과할 때 어김없이 그놈의 경보음이 울렸다. 나는 웃었다. 이런 상황에서 웃은 건 처음이었다. 예상대로 검색 요원들의 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몸을 더듬었다. 낄낄거리는 나를 수상쩍게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나는 간지럼을 많이 타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들이 내 가방 안에 든 내용물을 샅샅이 뒤질 때 나는 웃지 않으려고 볼 안쪽 살을 꽉 깨물었다. 그때 난 수중에 범죄에 사용할 물건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검색이 끝난 다음 면세점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샀다. 현재 시각 오전 9시 30분. 읽히지도 않을 글을 써야만 할 것 같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킬 4시간의 여유가 있다.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1초 만에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지나간다던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들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만들어낸 역사 중 최고의 순간을 놓치지는 않으리라.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파노라마에 넣을 이미지들을 고르기 위해서인 것 같기도 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쳐두고 제일로 좋았던 순간들만을 골라 편집하기 위해. 아니면 그 짧은 영화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속설이 속설일 뿐이라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보고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을 요점 정리하는 무아지경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섭섭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로나마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14살 먹은 조카 알리시아가 생각난다. 태어난 순간부터 내내 MTV 앞에 앉아있는 아이다. 나는 그에게 넌 죽을 때 테이크 데스로 시작해서 콜드플레이로 끝나는 뮤직비디오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 내 말에 알레시아는 배시시 웃었다. 형수가 왜 아이에게 협박을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10몇 살 먹은 조카가 조카에게 농담을 하는 것이 협박으로 둔갑한다면 내가 보잉 747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난 후에 형수 입에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올지 상상하기도 무섭다. 당연하겠지만 나는 여러모로 생각을 해본다. 누군가가 테러 행위를 저지를 때에는 사람들의 입과 언론 매체에 오르고 싶다는 계산이 뒷받침되어 있다. 범세계적인 쑥떡공론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재미로 비행기를 납치하는 사람은 없다.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기 위해 그런 일을 감행하는 것이다. 언론 매체를 모조리 없애보라. 테러리스트들은 곧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후 2시부터, 아니 비행기 출발 시간은 늘 지연되기 마련이니 넉넉 잡아 오후 2시 30분부터는 CNN, AFP 통신이 나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